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이상진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이죠. 각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했던 우리 유학, 이 유학이 현대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유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의 전공자, 그리고 유학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 유학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오덕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덕만 인사드립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오덕만 대표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서 어려운 그리고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1부와 2부에 걸쳐서 1부에서는 우리 그 대표님의 인생 철학과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2부에서는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활동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덕만 대표님께서는 일찍이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자 교육을 받으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상봉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례역사문화연구회 회장을 시작으로 시경문화유산포럼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한 많은 문화재 관련 단체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문화재 보호 유공자로 문화재청장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역사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으신가요? 네, 신학에서도 주 과목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주로 이제 서양사와 교회사를 중심으로 배우기는 합니다만 그 역사관이 바로 되어진다라면은 어떤 한 인간의 가치관 형성에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신학을 하면서도 특히 그 교회사와 서양사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면서 그 올바른 그 신앙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제가 이제 우선은 한국인이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 또 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했고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유독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오랜 동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준 그 원동력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역사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흔히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만은 그 역사와 또 문화유산은 미래를 여는 열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통해서 상상력이 발현되기도 하고 또 창의성이 생기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본질적인 그런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나름 사명의식도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시간도 오래시지만
맡으신 직책도 굉장히 다양하게 직책을 맡으시면서 활동하신 것 같은데 위례 역사문화연구회 회장님도 역임을 하셨죠. 이건 어떤 단체고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례 역사문화연구회를 시작한 것이 1999년도였습니다. 그 위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삼국 가운데 특히 백제의 첫 번째 수도지가 위례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따온 이제 그 단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제 그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하는 생각부터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백제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백제사가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되어져서 AD 660년에 나당연합군에게 이제 멸망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678년의 역사 가운데서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을 왕도지로 삼고 활동했던 것이 475년 그러니까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해서 이 위례성을 빼앗기기까지 근 493년의 역사를 위례성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 송파구를 지칭해서 특히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위례성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제가 송파 주민으로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오히려 오래된 그 역사적 유산이 남아있는 그런 곳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지내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민들과 함께 좀 공부도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던 것이 위례 역사문화연구회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한 그 서경문화유산포럼 회장님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었는지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그 문화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진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 유홍준 문화재 청장이 쓴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 책이 80년 말 90년대 초에 상당히 그 많은 인기를 전 국민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은 그 단체들이 생겨났는데 주로 초기의 단체들은 그 문화유적 답사하는 답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답사만 하던 그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좀 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 해설사 활동 또 문화재를 가지고서 교육활동, 홍보활동 또 이렇게 보존하자고 하는 보호운동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부터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민간에서 생겨난 단체이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열악하고 좀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좀 공동으로 서로 사업도 공유해보고 또 서로의 그 협력도 해보는 관계를 맺어보자 하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서경문화유산 포럼이고요. 이 서경문화유산 포럼은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성균관 지킴이단도 운영해 오셨죠? 네네.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으면 어떤 점이 좀 느낌이 있으셨는지 네, 그 성균관 지킴이 활동은 이제 사실은 문화재 지킴이 운동이 그 2005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민간 협력 사업으로 그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은 이제 안동 지방에 그 버려진 고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동 주민들과 그 고택을 같이 연결해서 주민들이 고택을 좀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보존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그런 운동이 민간에서 시작했던 운동이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2005년도에
문화재청에서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저희 단체도 2009년 무렵부터 이제 그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지킴이 활동을 해왔고 성균관은 2009년도에 그 모 은행의 사회공헌부에서도 이런 지킴이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저희 단체와 함께 최초로 이제 성균관에서 지킴이 활동을 했었죠. 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주변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이 주 활동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대표님께서 문화재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정말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유학 관련해서 또는 유교 관련된 우리 그 성균관은 과연 잘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뭐 성균관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져 있고 또 보물로도 건물들이 그 명륜당이라든지 이런 건물, 대성전이라든지 건물들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리의 주체는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 정부가 중앙부처에서 문화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져서 지금은 종로구가 관리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관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관리가 되어지고 형식적인 보호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성균관 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함께 민간에서 참여를 하게 되어졌던 거고요. 성균관의 가치는 문화유산적 가치는 사실은 성균관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유교적 본질, 어떤 본산으로서 또 교육의 장으로서 이런 가치가 더 널리 확산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사실 이 성균관만 가지고서도 세계 여러 나라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관광 차원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우리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균관이 보다 좀 더 발전되고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문화재청이나 성균관 그리고 우리 유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문화재를 지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더해서 문화유산, 네, 다시 말해 이제 정신적 가치를 생산하고 발현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가국 문화재 가국의 활동이 성균관이나 또 우리 그 유림들과 함께 진행이 되어진다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개방적이고 그 문화 관광적 자원으로 좀 활용을 모색하는 그러한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는 뭐 문화재청이나 또 성균관 유림 모두가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해 사단법인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연합회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저희 단체가 1999년도에 설립되어졌듯이 전국에는 저희 단체와 같은 문화유산 단체가 14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의 사업들을 발전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2015년도에 발족이 되었고요. 이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연합회는 그 146개 단체와 8만여 명의 회원이 그 지킴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재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이라든지 교육 활동 그리고 또 안내 해설 활동, 정화 활동, 상시적으로 돌보는 돌봄 활동 그리고 교육 활동 뭐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마다 그 문화재 지킴이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설정하고 문화재청에서 그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킴이들을 위한 전국대회가 해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면서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9월 8일과 9일 제주도에서 지킴이 전국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또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의 그 7개 거점센터, 그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근래 와서는 고택을 비롯해서 문화재 위탁관리 운영도 우리 한국문화재지킴이 단체연합회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균관 외에 전국에 한 234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향교들이 현재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향교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향교가 발전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릴까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그 낡은 향교의 건축물보다도 더 부실하고 더 유명무실한 존재가 유림이 아닐까. 예, 유림들에게는 아주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유림이라고 하는 분들을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일컫는 것인데 요즘 뭐 향교에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좀 너무 연로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활동들이 하나의 이권 집단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유교, 특히나 유림에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림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림에게 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그 신유교회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새로운 유교 문화를 형성하고 생성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리 문화재 보호 유공자로 문화재청장 그리고 국무총리로부터 수상을 하셨죠. 어떤 성과를 내셔서 이런 상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성과라기보다는 제가 좀 일찍부터 이런 운동에 참여했고 오래 했다 하는 것들을 아마 좀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떤 뚜렷한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그 생활하시면서의 어떤 인생 철학 그리고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까요? 유교 논어에 보면은 자금이 자공에게 묻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궁금함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어떻게 각 나라에 다니시면서 정사에 관여하시고 또 왕과 재상들의 초청을 받아서 많은 왕과 재상들이 초청을 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공자 선생님이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본래 공자 선생님이 그런 역량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자공이 공자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그분 자체의 인품이 온양공검양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온순하고 또 어질고 그리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겸양한 그러한 분이시다. 그분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바라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논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온양공 검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품을 가졌다라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공자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균관에 그 명륜당 옆에 그 ing랑에 가면은 조그만 편에게 그 덕화만방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덕화만방이라는 말이 바로 제 이름입니다. 오덕만. 예. 그래서 참 세상에 좀 덕을 많이 펼치고 떨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아직까지 그릇은 그렇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께서 그동안 유림으로서 그리고 성균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점이 있으셨다면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균관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단체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그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고 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성균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성균관을 그걸 활용해서 문화관광적인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죠. 그런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리 그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유학의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에 유교의 핵심 사상은 인이라고 봅니다. 논어에 봅니까? 그 번지가 공자 선생님에게 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 선생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 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인과 그 다음에 두 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둘의 관계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뭐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원만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거고, 그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았던 거죠.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예라고 유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유교에서 예를 가장 그 우선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유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양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문화유산 공부를 제가 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한국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삼국사기의 백제봉기를 보면은 그 백제 위례성의 첫 궁궐을 만들어 놓고 그 궁궐이 거미불로 화이부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 말은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에도 똑같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적인 것이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바로 이렇게 거미불로 화이부치와 같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웅대하고 거창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하고 또 작은 것으로부터 만족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면은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재를 지켜오는 데 있어서 솔선수범해 오신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오덕만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